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양반 중심사회 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76, 77 그리고 81 이렇게 세 쪽을 하게 될 겁니다. 교과서에서 76, 77, 81. 자, 조선의 양반 중심사회, 조선 전기부터 양반 중심사회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조선 전기 일단 고려랑 똑같아요. 조선이 신분제를 운영을 할 때 신분제 운영에서 법제상으로는 양천제라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자, 우리 고려에서도 했습니다. 고려에서도 신분은 양인하고 천인 두 개만 있다고 했었죠.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된 양천제라는 걸 운영했다. 법적인 겁니다. 양인은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과거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응시 가능하다는 것은 관직에 나갈 수 있다 없다? 관직에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대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조세, 공납, 역 이런 세금을 내야지만 됐다. 반면에 천인은 관직 진출의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법적인 신분제도이고 실제 운영은 양천제였냐? 아니죠. 실제 운영은 반상제라는 걸로 운영을 했습니다. 반상제는 이 양인을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맨 먼저 가장 상위에 양반이 존재해요. 양반이란 거는 본래 문반, 무반 이렇게 해서 관료만 얘기해요. 본래 문무 관료를 문반, 무반에서 양반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의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전현직, 관료 및 가문. 퇴직을 한 사람들도 양반에 포함을 시켜주고 원래 나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양반의 가문, 그 집안 사람들까지 양반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관료가 아닌 사람은 양반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양반은 경제력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군대를 면제받습니다. 군역 면제 특권. 자, 군대 안 갈 시간에 공부합니다. 군대 안 가고 돈도 많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열심히 과거 시험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또 관직에 나가서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군대 가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생활하기 위해서 농사 지을 때 애들은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양반입니다. 두 번째 신분은 중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자, 중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급 관리와 기술관 그리고 지방 향리 서얼이 있습니다. 하급 관리와 기술관 뭐 필요는 한데 고위 관직은 아니었어요. 지방 향리 이건 잠깐 나왔었습니다. 향리라는 거. 고려시대 때 향리는 지방에서 실질적인 지도자였는데 조선의 향리라는 사람들은 그냥 수령을 보좌하는 정도로 하급 지배층에 속했어요. 그리고 서얼이라는 거는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합니다. 양반인 아버지와 엄마가 일반 상민이다. 일반 농민이다. 엄마가. 그 엄마가 첩으로 들어온 거예요. 양반한테. 그러면 서자.
양반인 아버지와 엄마가 천민이다. 뭐 집에 노비였어, 그 집에. 그러면 그 사이에 태어난 건 얼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해요. 자, 아버지가 양반이고 엄마가 상민이다. 그러면 서자. 엄마가 천민이면은 얼자. 자,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차별을 받았죠.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죠. 홍길동이 서얼에 속하거든.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제주가 아무리 좋아도 서얼이란 이유로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갖은 차별을 당합니다. 특이한 거는 양인은 과거 시험이 가능했는데 서얼은 안 됐어요. 서얼은 양인에 속하잖아. 근데 서얼은 과거 시험 응시를 금지시켰습니다. 문과 시험 응시는 무과나 이런 잡과는 응시 가능했고. 자, 다음에 두 번째 점, 전문 기술과. 중인들은 뭘 했느냐? 전문 기술과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중인들이었습니다. 다음, 상민. 우리가 흔히 농민이나 뭐 상인들을 갖다가 상민이라고 해요. 이들은 농업, 상업 등 생산 활동에 종사했다. 상민의 대부분은 농민이며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세, 공납, 역을 부담했다. 그럼 양반은 세금 안 내냐? 물론 양반도 냅니다. 근데 양반들이 자기가 안 내죠. 이 상민들한테 떠넘기는 게 많은 거죠. 문제는 법적으로 과거 응시는 가능했다. 하지만 실제 응시하기는 매우 힘들었다. 자, 천인. 천인은 천민들이죠. 이들은 대부분이 노비입니다. 대부분 노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죠. 재산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었고 선물로 줄 수도 있었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대상이었다. 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는 공노비,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는 사노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반상제도입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에요. 자, 이 조선 전기 시대 때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요 밑에 위에랑은 다르게 표시하세요. 조선 전기 때 향촌 지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향촌은 각 지역, 지방 도시들, 지방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운영됐느냐? 조선은 고려랑 다르게 모든 지역에 이제 속현이 없어지고 지방관이 파견된다 했죠. 지방관이 파견되면은 이 지방관은 각 지역의 향리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향리들이 실무로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지방관하고 향리가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 지방에서 백성들을 괴롭힌다던가 아니면 뭐 반란을 도모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지. 얘네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려에는 없었어요. 근데 조선대에서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족이라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그 지역의 양반들입니다. 삼척 지역에 옛날부터 뭐 관직 생활하고 이랬던 양반들. 이 사족들은 수령을 보좌합니다. 보좌하면서 수령한테 뭐 이렇게 잘못된 건 지적도 하고, 그리고 향리는 감찰. 저 향리가 똑바로 하나 이런 걸 감시하는 그 지역의 양반들입니다. 자, 사족들은 유향소라는 자치 기구를 만들고 자기들의 모임인 향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척 지역에 사는 양반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모임을 만든 거예요. 이 모임을 만들고 수령, 사또예요, 사또. 자, 이 사람을 감시하는 거죠. 똑바로 하나. 지워야 되겠다. 자, 사족 향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 향회에는 향안이라는 게 있기도 했어요. 그들의 모임 명단. 우리 향회에 들어올 정도의 양반들의 명단 리스트입니다. 자, 이걸 조직을 했고 이게 16세기가 되면은 점점 그 권한이 확대가 돼요. 그래서 지역에다가 향약이라는 그 규칙을 보급하거나 자기들의 서원을 건립해서 그 지역에서 완전 대단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 권세들을 통해 향촌 지배 체제를 확립한다. 자, 이게 조선 전기였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는 양천제, 실제는 반상제였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지방간이 있고 그 향리와 사족, 특히 이 사족이라는 거에 영향력이 엄청나게 막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 봅시다. 원래 오른쪽에다 이었어야 되는데 좀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밑으로 내릴게요. 자, 조선 이제 후기로 넘어갑니다. 후기는 양반 중심 신분 질서가 동요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후기로 넘어가면서 농업, 상업, 수공업 모든 게 변화했거든.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농업, 상업, 수공업 모든 게 그 전보다 변화하면서 농민들 중에서 돈을 버는 농민이 생겨나는 거야. 그 이전에는 이 상민들, 이 농민들은 돈이 없었어요. 그냥 양반들한테 귀속당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돈이 많아져서 양반보다 돈이 많은 상민이 등장해요. 뭐 농사를 잘 짓고 뭐 장사가 잘 되고 이래서 돈을 버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반입니다. 양반들은 붕당 정치의 모순, 그리고 세도 정치, 앞에서도 했던 거죠. 붕당 정치하면서 막 숙종이 황국하면서 남인이 서인을 공격하고 서인이 남인 대거 숙청하고 이러면서 막 싸움이 나고, 세도 정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걸 통해서 양반 중심 신분 질서가 동요한다. 이제 양반은 나뉘게 됩니다. 그전에는 양반은 다 똑같은 양반이었는데 양반은 곤반, 향반, 잔반으로 나뉘게 돼요. 자, 곤반은 소수 권력을 독점하는 양반. 서울에서 딱 권력 독점하고 있는 가장 높은 존재들이에요. 향반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밀린 거죠, 서울에서는. 근데 자기네 동네에서, 향촌에서 자기의 힘을 유지하는 정도. 향촌으로 밀렸는데 시골 마을에서는 그래도 골목대장은 할 정도는 돼요. 잔반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 몰락한 양반들이에요. 돈이 없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가서 농사 짓고 뭐 수공업 하고 이래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양반 출신인데도 완전히 몰락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서얼. 후기에 들어서 서얼은 어떻게 되느냐? 서얼은 자기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서울 차별하지 말라. 우리도 관직 진출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 관직에 진출했고, 일부 서얼은 돈을 내고, 납속이라는 게 돈을 낸다는 거예요. 납속 등으로 지위를 상승시키기도 했다. 나라에다가 돈 내고 관직을 사는 겁니다. 지위를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상민. 상민들은 앞에 얘기했듯이 농업 생산력이 증대돼요. 이거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할게요. 농업 생산 증대 얘기는. 자, 농사가 잘 돼서 어쨌든 쌀이 많아졌어. 그럼 남는 쌀은 내가 먹을 만큼 다 먹었으면 남는 쌀은 판매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상민들이 양반 신분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변화에 적응 못한 사람도 있겠지.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못 버는 농민도 있을 거예요. 일부는 이렇게 돈을 벌었지만 대다수의 많은 농민은 몰락합니다. 땅은 제한돼 있는데 옛날엔 이 땅에서 4명이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1명이 이 땅을 먹었어. 그럼 나머지 3명은 땅이 없는 거지. 그치? 땅은 똑같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농민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농촌을 떠납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도시에 가서 임노동자, 일하고 돈 받는 거, 아니면 도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흥부놀부 있잖아. 흥부놀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흥부가 자기 땅이 없고 농사를 못 지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남이 막 잘못을 해서 곤장을 맞을 때 곤장 대신 맞아주고, 아니면 뭐 공사 같은 거 가서 도와주고,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 임노동자인 거죠. 자기 땅이 없고 흥부는 몰락한 겁니다. 반면에 놀부는 여기에 속하겠지. 흥부의 형 놀부는 부를 엄청나게 축적한 상민입니다. 다음, 노비. 노비들 역시 신분 해방이 가속됩니다. 이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요. 영조는 노비 종모법이라는 것을 시행해요. 그 이전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래도, 누구든 간에 한 명만 노비더라도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여야 됐어. 근데 이제는 아빠가 노비라 하더라도 엄마가 일반 상민이다. 그러면 이 자식의 신분은 상민이 된다. 즉, 노비의 신분은 엄마를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도록 만들었다. 노비 종목법.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가의 노비, 공노비 해방도 이루어졌다. 이거는 뭐 앞에 우리 광종의 그 노비 종목법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노비 안건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노비를 줄여야 돼. 그래야지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노비 종목법, 공노비 해방 등으로 노비의 숫자를 줄이려고 했었고, 노비들 역시 똑같습니다. 돈을 많이 번 노비들이 등장해. 그래서 납속 아니면 남의 집 족보를 삽니다. 족보 매입으로 신분 해방.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다 뭐 나는 뭐 경주김씨, 김해김씨, 뭐 연일정씨, 뭐 파평윤씨 해가면서 다 양반집이야. 다 뭐 우리 집 노비 출신이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분명 노비들은 있었거든. 양반은 정말 소수였어. 양반은 소수고 상민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어. 그럼
왜 대한민국 왔으니까 다 양반 자손이냐? 이때 족보를 많이 사서 그래요. 납속도 많이 하고 족보 사고 이러면서 신분들이 올라간 거죠. 대부분. 자, 마지막 앞에서 했던 이 얘기입니다. 이 향촌 지배 체제는 어떻게 변화했느냐? 향촌 지배. 여기는 사족의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사족이란 거 앞에 얘기했죠. 그 지역의 양반들입니다. 근데 사족의 영향력이 감소해요. 왜 그런 거 하니? 바로 이 새로 떠오르는 분홍들 때문에 그래요. 농민들 중에서 새로 성장하는 농민들이 있지. 새로 성장한 분홍들. 이들도 양반이 된 거야 이제. 족보 사고 뭐 저기 납속하고 이래서 양반이 됐지. 이제 농민이 아니야 더 이상. 이들이 자기들끼리를 신향이라고 불러. 그리고 옛날부터 기존의 사족 이들을 구향이라고 한다. 둘이 서로 주도권을 두고 향전이라는 싸움을 벌입니다. 향촌에서 싸움을 벌여요. 그 새로 떠오르는 신향과 기존에 있던 구향 사이에 막 다툼이 있는데 이때 그 향촌에서 대장 요 수령은 누구의 편을 들었느냐? 더 이상 이 사족들에게 감시를 받지 않고 이제 새로 떠오르는 신향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수령은 이 신향을 지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들의 힘이 강해지죠. 결국 향촌은 이제 사족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관, 수령. 국가 관청들, 그 관 주도의 향촌 지배가 강화되었다. 이제 향회는 옛날에 수령이 잘못하면 감시하고 이러는 거였죠. 유양소 향회 이런 거는. 향회는 수령의 자문기구가 돼버려요. 옛날에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욕하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수령이 하자면 그냥 도움을 주는 기구로 전락해버려요. 이 향회의 역할이 완전 이렇게 수령한테 종속됐기 때문에 나중에 세도 정치 시기 우리 삼정의 문란 이런 거 했지. 수탈의 배경이 됩니다. 조선 전기 같으면은 수령이 막 수탈하려고 해도 향회나 이런 데서 막았을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양반들이 볼 때 이건 잘못된 거다 했는데 이제는 향회의 힘이 너무 약화된 거죠. 결국 수령의 수탈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주도의 향촌 지배는. 자, 조선 전기하고 후기 신분제 변화 나눠서 봤습니다.